네, 이슈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처 다 못 다룬 사법농단 수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자, 관련해서 법관 탄핵 결의안을 둘러싼 법원과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법원 선고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공천 개입, 공천 불법 개입에 국한해서 지금 2심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1심과 똑같이요. 네.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을 때 형량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항소를 안 했던 하지 거죠? 않았죠. 예, 예.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직권 파기 사항을 좀 얘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네. 역시 뭐 직권 파기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 3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년이 나왔으니까 그 1년이 너무 차이가 난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항소를 한 건데 그것도 뭐 살펴보니까 그렇진 않다 이유 그래가지고 없다. 1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징역 2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을 했고요. 전체 형량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없는 건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1심에서는 징역 24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1년 됐습니다. 늘어났고요. 네. 네, 벌금 200억이었죠. 네. 거기서 25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공천 개입 네. 여기에 대해서 2년이 2년, 지금 27년 2심에서 됐고요. 나온 네. 것이죠. 그리고 지금 2심에 올라가 있는 것이 국정원 특활비. 네. 그것이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됐죠? 6년 나왔죠. 6년 나왔죠. 예, 그것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요. 네.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등법원 제13부에 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아직 재판이 안 지금 잡혔습니다. 2심은 국정원 특활비만 나왔습니다만은 그 1심 형량으로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합하면 이제 33년이네요. 33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25년, 그다음에 네. 2년, 그다음에 1심 판결이 난 국정원 특활비 6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의 그 한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한성 지금 전 대법관이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공개 소환됐고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영한 전 대법관이 모레죠. 오는 23일 날 또 이제 공개 소환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분들 모두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돼 있는데 혐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 전 차장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을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네. 같이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처음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네, 그러니까 양승태, 차한성, 임종원 이 체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한성 처장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물러나고 들어간 분이 이제 박병대 처장입니다. 네. 그리고 박병대 처장이 물러나고서 고영한 처장 네. 이렇게 돼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일했던 처장이 3명. 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그 다음에 지금 임종원 차장은 후반기를 같이 일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원행정처장들이 다 지금 검찰에 불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 중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처장 네.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소환이 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하고는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은 박병대 처장입니다. 여기는 뭐 그때가 이제 상고법원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것이 그때 공범으로 당시에 일어난 일이 엮여 있는 맞군요. 것이죠. 네. 네. 지금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먼저 이제 부산 법조 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때 문모 판사라는 분이 건설업자 정모 씨하고 결탁해서 소위 이 판결을 봐주는 뭐 그런 네. 걸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것을 사실은 먼저 캐치를 했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그러고 나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주문을 합니다.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몇 번 뭐 증인신문을 더 하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전교조 법의 노조 소송이라고 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의견서를 뭐 대신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지금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거 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관 뭐 사찰이라든가 뒷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계돼 네. 있습니다. 앞서 박병대 대법관이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이 받은 혐의
하고요. 네. 검찰 조사에서 새로 좀 나온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박병대 대법관,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하고 완전히 겹칩니다. 그리고 겹치는 양승태, 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하고도 상당 부분 이제 겹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네. 그거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그 다음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네. 그 댓글 그 사건 내에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2014년에 10월에 제2차 공관회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김기춘 청와대, 실장이 네. 소집한 네. 거기에도 참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법관 뒷조사 사찰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부산 그런 어떤 법조 비리 여기도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부 동향을 파악한 게 있어요. 거기 파견한 그 법관들로 하여금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돼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중인데 뭐 응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던 분이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조만간 구속영장을 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1차 조사, 2차 조사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어가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공직자로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일했다. 맞습니다. 결국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어떤 혐의에 연관돼 있다는 거라든지 뭐 지시를 했다든지 내지는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부인을 하는 마당에 또 혐의가 있다고 이제 검찰에서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 전직 아직까지 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런 그것도 것들이 사상초의 일이 이제 되는 사상초의 일이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아마 검찰에서도 좀 고민은 하겠죠. 하지만 또 현직 대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것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고 아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얘기 나오는 차한선, 네. 박병대, 고영한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직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자동 대법관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네. 이 사법행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 그렇죠. 행정처장이면요. 네. 법원 행정처에 입성하기만 해도 사실은 뭐 판사 중에 판사,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는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그 꼭대기에 있었던 이분들이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되고 심지어 포토라인에까지 섰다. 이게 네. 뭐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거의 뭐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이다, 뭐 사법농단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법관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뭐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관은 선출직이 아닌 비선출직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고 가장 영예로운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도 선출하는 것이고 뭐 지금 신호지사 다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관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치고는 더군다나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길죠. 네. 예, 임기가 6년이고 사실은 뭐 차장에서부터 처장을 거쳐서 대법관까지 가면은 한 10년 동안 아주 그 수뇌부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박병대라든지 고영한 이런 분들은 차장하고 처장하고 그다음에 또 대법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뭐 거의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뭐 그 이전에도 거의 판사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뭐 소환이 되고 또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들로서는 상당히 자괴감도 클 것이고 또 법원도 충격이 클 겁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성역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법 위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지금 뭐 다들 줄줄이 불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범으로 지금 검찰이 분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체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곧 부를까요? 지금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다음 달.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박병대 처장이니 또 뭐 차한성, 고영한 처장, 네. 그다음에 임종원 차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도 물론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네.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우리가 대법원장이 그렇게 뭐 행정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 가까울 일이 없어요. 근데 네.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수건 사업으로 삼고 그것을 도입하려 하다 보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하고 상당 부분 소위 결탁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 법원 행정처의 어떤 그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뭐 뒷조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법원의 어떤 고위직의 기득권 지키기.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판사들도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결국 그 고위 법관들이 있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 여기에서 이것이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소위 피라미드 의식을 이루고 소위 이제 일파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제 부당한 일을 하게 됐는데 결국 제 말씀은 그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은 거의 오롯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때 나왔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소위 말해서 뭐 무리 야기한 법관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건이 임기 내내 매년 작성이 됐고 그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인돼 있다는 거죠. 사인을 예. 얘는 인사 불이익을 줘라. 얘는 그렇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사인을 표시를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그렇죠. 검찰에서 나온 문건이란 말이죠. 예,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특별조사단에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2015년부터 네. 계속해서 소위 문제를 일으킨 문제 법관 네.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비리 법관, 예를 들어서 비리 법관이라든지 내지는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예, 뭐 그런 거 뭐, 성추문이 예.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거는 비밀법관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그 법정 내에서 뭐 네. 폭언을 하고 이런 법관들도 있는데 그분들 인사 조치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송무법관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권순일 법원행정처장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대법관 제청을 했거든요. 거기서 좀 반대하는 어떤 글을 좀 썼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즉 법원행정처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좀 반대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문제 야기 법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지방으로 자천을 시킨다든지 뭐 형사재판은 안 맡긴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송무법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실제 그때 관여했던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 관리 중에서도 이게 인사불이익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판사들이 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았어요. 네. 받은 사람들이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지금 판사들이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네.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검찰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 진술이 서로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사 말고 또 다른 판사들 유명한 판사들이 사실 여기 포함돼 있던데. 네, 문모 판사라고. 문윤석 판사님 예, 은 그렇습니다. 유명하시잖아요. 소설도 예, 쓰시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비리라든지 뭐 폭언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분 같은 경우도 여기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이때는 블랙리스트에 넣었던 이유가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였던 것 같아요. 예, 문준석 판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언급과 관련해 가지고서 거기다 넣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판사의 어떤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이거야말로 사실 재판 독립이나 사법권 독립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법원에서 볼 때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실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굳고 했던 이유가 네. 바로 이제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사실 이와 같이 법원 행정처라든지 뭐 대법원의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지는 또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건 심지어 표현의 자유, 뭐 직권남용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도 그 억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판사의 어떤 독립,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할 그런 권리마저도 사실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법관 탄핵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관 탄핵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뭐 조사받으셨던 분들,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달라라고 지금 법관 대표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사실 그 뭐 국회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대법원장한테는 보고가 됐어요. 전자문서 형태로 보고됐다라고 하던데 지금 대법원은 조용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실은 처음에 그 어떤 결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후퇴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수많은 정말로 뭐 100여 명도 된다고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현직 대법관 얼마 전에 대법관이 된 뭐 이동원 대법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현직 대법관도 이 대법관이 되기 전에 결국 이 이 법조 비리라고 하는 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거, 연루돼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법원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화로 삼아가지고 법원 내부를 정화시키고 그야말로 새로운 길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건 좀 지나치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사법권이 침해된다. 행정권에 의해서. 이런 쪽의 생각도 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전자문서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장은 밝힐 겁니다. 다만 이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탄핵이라고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국회의 권한이지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아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안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어저께 저희가 MBC가 캐스팅 보트를 진 국회의원들 생각을 좀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물어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MBC 같은 뭐 또 대단합니다. 이렇게 또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거기 정해져 있고요. 예, 또 민중당 여기서는 지금 다 합치면 약 135석 정도 되죠. 근데 원래는 과반수 되려면 150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50석에 15석 못 미치는데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캐스팅 보트를 진 게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여기가 그렇죠. 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찬성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 등 한 4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은 확실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11석 합치고 아까 135석 합치면 146석 정도는 지금 15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석이니까 4명이 모자라는 4석이 모자라는 거죠. 지금 평균으로 할 때 물론 거기 또 뭐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당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형식상을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4석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뭐 설득 작업도 할 테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그 탄핵 대상이라든지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뭐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 정당 간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그런 얘기를 했죠. 정의당에서도 아주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구체화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사법농단 그리고 판사 탄핵, 법관 블랙리스트까지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국회의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